운동을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겠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오늘도 운동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은 피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나뉘겠죠? 피부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는데요. 전에 TV에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바깥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운동을 해라 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혈액순환이 된다는 건 이 혈액이 피부 곳곳에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동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피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요. 운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코르티졸 호르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드름과 같은 질환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피부에 노화가 지연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피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피부 내에 신생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팽팽하고 건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콜라겐이 실제로 증가한다고 알려주는 논문이 있다고 하니 운동을 열심히 더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61명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그룹과 근력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16주 동안 운동으로 인해 피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그룹은 피부 탄력과 진피층 콜라겐이 증가가 됐는데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피부 탄력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진피의 두께가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피부가 두꺼워졌다는 말은 빨리 늙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위실험을 4개월간 일주일에 3회 정도 꾸준히 했을 때 효과라고 합니다. 운동을 며칠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서서히 피부 속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조금 안 좋아지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이 됩니다. 기미 잡티 막 생기겠죠.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콜라겐 형성이 줄어드는데요. 그게 결국 자외선으로 인해 빨리 늙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는 피부가 건강하게 되는 게 맞는데 밖에서 운동할 때는 선크림을 필수로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모자도 꼭 쓰시고요. 운전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의 피부가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도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의 흡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햇볕을 쬐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긴 시간 동안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운동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나이가 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수처럼 달릴 건 아니잖아요. 적당한 시간 내에 운동을 했을 때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동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운동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전후에 비타민C나 야채 주스 그리고 항산화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쇄시킬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무서워서 운동을 안 한다 하는 건 핑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또 물이 정말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활성화돼서 체내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기도 하고요.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등산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탈수 상태 자체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절대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수분 공급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 있는 거 아셨죠? 물이 중요한 것처럼 운동 후에는 영양 공급도 충분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성인 남성 기준 1일 단백질 섭취량이 60에서 70g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싶은 날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매가 좋아진다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좋은 점들이 많은데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혹시 하지 않고 계신가요? 조금 더 건강해질 내 모습과 활력이 가득할 날들을 위해 그리고 반짝반짝 빛날 내 피부를 위해 꼭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2월이 다가옵니다. 곧 봄이 오겠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